네, 오늘이 두 분이 진단해 주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쫙 다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드리는데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쭉 보시죠. 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한전선, TYM, 원익 IPS, 그리고 하이브 이렇게 각기 다른 색깔의 5종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한전선과 TYM만 각각 5%씩,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각각 10%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시급한 점, 눈에 띄는 점이 보유하는 5종목 모두 다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률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 넘게 손실 보고 있는 종목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전체적인 평가 듣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지금부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도움되는 이야기들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먼저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최병우 전문가님 몇 점인가요? 1점입니다. 1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또 받아들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1점 주셨어요. 그리고 이호석 PB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네,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한 목소리로 3.5점. 그러면 먼저 1점 주신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평가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커트로 보고 말씀드리면 현금도 60% 있고 나머지 종목이 뭐 10% 짜 있어 전체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 습관이다. 아마 뭐 고르신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고요. 이호석 PB님 3.5점입니다. 평소의 점수와 대비했을 때는 약간은 역시나 좀 낮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평가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은 3.5점이면은 제가 드렸던 점수 중에 아마 가장 낮은 점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점수를 낮게 어떻게 드릴까 좀 사실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잘하자는, 더 잘하셨으면 하는 그 응원의 의미에서 점수를 조금 더 드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곡간에 곡식이 많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금 비중이 너무 높으셔서 곡간에 곡식을 쌓아 놓는다고 너무 오래 쌓아 놓으면은 또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3.5점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응원 점수 조금 더 드렸는데 그래도 3.5점 밖에 드릴 수 없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현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분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시급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결과적으로는 처방전 어떻게 나왔는지 두 분의 의견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현재 5종목 들어있는데 모두 다 손실 구간이고요. 약간씩 좀 달라 보이는데요. 현대건설, 지금 이호석 PB는 비중 축소 의견에 전문가님이 매도 의견 거의 뭐 유사하게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현대건설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전선이나 TYM, 이호석 PB는 조금 더 사면서 아마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두 종목 모두 다 매도 전략입니다. 원익 IPS와 하이브는 그래도 보유를 하거나 혹은 조금은 더 사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추가 매수로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결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 다 일단은 좀 매도 의견에 가까운 그런 투자 의견이 나온 현대건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이 35%나 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현대건설 어떻게 빠져나와야지 될까요? 빠져나온 게 이제 제가 금방 한 줄을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 습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신데 건설주를 투자하는 성장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신뢰가 많이 났을 때 주로 내려오면 사요. 이분은 이제 항상 시청자부터 진단 요청 시청자이면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기 때문에 항상 시세를 많이 난 걸 보고 내가 그때 이제 다시 빠지면 사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은 전부 다 손절을 해야 될 주식인데 손절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고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익 난 것은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현금을 지금 60%가 현금을 갖고 있을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반도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성장하는 산업들은 많은데 이런 것을 만약 그때 한 종목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진 않을 건데, 몇 년 동안 지금 현대노자 여기서 보시면 5만 천 원이니까 시세가 6만까지 갔다가 21년도 다시 5만 원 오니까 여기서 샀기 때문에 주식이 항상 똑같은 지점에 삽니다. 올라갈 때는 안 사고 내려와서 사니까. 그리고 건설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많이 짓든지 땅을 파든지 해야 되는데 건물 짓고 땅 파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나는 잠깐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건설주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21년도 고점이었잖아요. 집값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건설주가 가려면 건물을 많이 짓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든지 지금 해외도 지을 때도 없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적도 보면 이 실적이 컨센서스 보면 과거에 영업이익이 지금 7천억 정도 21년도 이렇게 났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올해 마이너스고요. 내년도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이 늘지 않는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매출이 늘지 않는 회사는 장기적 매출이 늘지 않는다면 회사는 영속성이라는 그 기업의 근본 가치를 근본적인 존재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익을 못 낸다면 계속 기업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주식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초보자들은 건설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주식은 단기 매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도 33,000원인데요. 이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식이나 올라가면 남들도 사이에 올라갔는데 이 주식은 남들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사 PF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악재만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빠지면 다시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금리도 지금 쌉니다. 3, 4%대는 큰 비싼 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더 성장할 때 건물 짓고 땅 파는 시대에 그 시대는 그거보다 싸게 돼. 그걸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야 될 이유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팔아서 33,000원이니까 100% 갈 수 있는 주식들 많아요. 2차전지도 많이 빠진 주식도 어차피 성장에 그런 걸로 갈아타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힘만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냥 가시고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더 올라간다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전까지는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33,000 손절가에서 다음 주에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선 이 종목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평가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게시판에서도 은경님께서 주식도 패션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깻잎머리를 하고 방송을 한다면은 아마 채널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때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을 하자. 따라서 미련 갖지 말고 원금 회복에 대한 미련 버리고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바로 따끔하게 매도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호섭 PB님 같은 경우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데 좀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전체적인 골자는 그냥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요. 제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주식을 거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건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매수가가 51,700원 정도거든요. 근데 51,700원에서 지금 33,000원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51,700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33,000원 정도의 주식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주식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것이고 다시 5만 원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설주라는 건설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렇게 꼭 밝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린 것은요. 우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 정도 비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께서는 이것을 뭐 비싸게 사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좀 아쉬움이 생기실 것 같아서, 뭐 가격을 정해드리고,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고, 그 가격이 오면은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요, 결국에 지금 6월 26일 날 상승했던 것이 사우디에 이제 프로젝트 하나 수주 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 뒤에 꽤 제법 많은 해외공사 수주가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35,000원, 한 37,000원 정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10%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35,000원 도달하면은 나머지 절반 5%죠. 그리고 나머지 5%는 한 37,000원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과 작별하고 더 나은 종목이라고 하기 그렇네요. 더 이제 시청자분께 더 이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할 때 35,000원, 37,000원에서 분할 매도 전략 역시나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포트데이에서 손실이 가장 적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이 가입했습니다. 이 종목도 10% 정도 들고 있고요. 6% 정도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두 분, 한 분은 추가 매수 전략, 한 분은 보유 의견을 주셔서 왠지 이 종목은 수익권 돌려놓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는데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쪽에 장비 회사입니다. 전공정 장비 쪽에 그래서 원희가입에서는 삼성전자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장비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장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메모리 아직도 감산하고 있고요. 정설하려면 경기가 아주 좋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쉽게 못 가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잘한 거고 하이닉스가 잘 가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같은 메모리인데도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이제 AI 반도체에 쓰는 걸 많이 생산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업황 개선이 확실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선이 됐는데 잠에서 깨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활동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잘 가는 시대에 좀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이 갈 때 보세요. 여기서 17년도 갔잖아요. 그 다음 21년도 갔죠.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2017년도. 그 다음 우리 여기 또 2021년도 경기가 좋을 때예요. 그리고 가죠.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올해 뭐 2% 됐으니 뭐 많이 해야 2.2% 초반. 다른 나라는 몇 프로 우리보다 훨씬 성장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계속 있는 겁니다. 박스권 있는데 그래도 메모리는 경기가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나아질 걸 보여서 박스권에 있어서 박스권 하단 정도 오면 사고 이제 박스권 상당히 그때 경기 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렇게 45,000 정도 이렇게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손실이 좀 나 있는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그러면 비중도 적으니까 뭐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여기 28,000원 이하로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분할로 계속해서 내려갈 때는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중을 한 30% 늘려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반도체, AI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 메모리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좋아질 걸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저항선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만약에 추가 매수나 보유해서 2,700원 이렇게 이상으로 가면 그때는 팔아먹는 것도 조금 더 그때 다시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판단하셔서 올해는 23년도 고점이 36,800원을 올해 하반기에는 다 돌파할 걸 보여서 이제 보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 낮게 잡았는 손절 안 해도 되는 올해 업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원익 RP가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쪽으로 해서 더 사시면 28,000원에서 추가 매수 가격 잡아드렸고,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원금 부근 32,700원이라든지 뭐 이 정도 오면은 서서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호석 PB님입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추가 매수로 주셨죠. 어떻게 하면은 이 종목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뭐 최근에 올 한 해 동안 반도체 뭐 메모리, 비메모리 좀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게 반도체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굳이 나눠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향이냐 아니면 비메모리, AI 반도체 향이냐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원익 IPS가 아니라 이제 뭐 AI 반도체 쪽으로 관련주들로 옮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추가 매수 비중 확대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는 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내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오케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익 IPS가 꼭 아니라도 된다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린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원익 IPS를 그대로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뭐 박스권 작은 박스 혹은 큰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시청자분께서 이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뭐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올 한 해 동안 반도체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원익 IPS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박스권 매매가 조금 지루하다, 더 이제 빠른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AI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점도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목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10% 있는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엔터 섹터도 정말 부진한 시간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보유로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설명해 주시죠. 하이브는 엔터 우리나라 대표주고요. 지금 이 엔터 주식들이 안 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자금들이 AI 반도체랑 쪽에 쏠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계속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기 보시면 21년도까지 많이 40만 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이 빠졌으니까 또 22년 초부터 지수는 안 좋은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2년도 23년 여기서는 엔터주가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비슷합니다. 엔터주들은 JYP 엔터는 나중까지 이렇게 그가 작년 7월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니면 뭐 손절일성이 나온다든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주식이라는 한번 빠지면 박스권 반등하더라도 또 박스권 들어갑니다. 이렇게 JYP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이브도 같은 거죠. 올라가니까 내려오면 또 박스권 계속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시청자분께서도 이 종목을 딱 살 때 보면 28만 원대 28만 3,500원 샀으니까 항상 주식을 손절할 때 사는 거예요. 손절해야 될 때 아니면 지난번에 여기가 뭐 28만 대는 여기서 산 거죠. 아니면 뭐 맨날 샀든지 그러면 샀으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주식을 손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사기 때문에 여기서 산 거잖아요. 손절선에서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쪽에서 다 이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 빠져 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모든 종목이. 이미 28% 뭐 이렇게
24% 이렇게 손해나 있으니까 손절선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박스권에. 그래서 뭐 특별한 지금 모멘텀은 없어요. 이익은 지금 잘 나와요. 그렇지만 잘 나오지만 이 과거의 주가의 이 시세로 보면 30만 원 갔을 때 시가총액을 보면 12조거든요. 12조까지 시가총액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익 구조로 봤을 때는 30배 보면 지금 한 8, 9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거 지금도. 그래서 성장을 우리 보시면 이 HTS로 보면 편남을 주로 보고 이렇게 주식을 미리 사기 전에 꼭 하시면 좋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주식할 때.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물려있을 때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과거에는 엔터 주식의 매출액 기준을 보면 20년부터 35%, 57%, 41%, 25% 작년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고성장.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가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10% 성장할까요? 이렇게 12% 예상을 해놨는데 저는 이거 안 될 거로 보거든요. 15%도. 그래서 이미 일본 판매도 피크아웃 지났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계속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엔터주들은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박스권 상단까지 또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셀럽이라든지 뭐 히트 어떤 뭐 거기가 나오면 또 많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늘 박스권에 뭐 물꼬를 보여요. 그래서 반등에서 지금 손해할 필요 없이 본전 정도 가면 28만 원 정도 가면 그때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선은 만약에 이 정도의 손절은 최근의 저점인 19만 원 정도 가면 손절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원금 회복하면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두 분의 투자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하이브는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각각 5% 비중씩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효석 PB님, 대한전선하고 TYM 둘 중에 한 종목 골라서 좀 진단을 해주세요. 네. 대한전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많이 흘러내려 있는 상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종목을 다루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22,000원부터 지금까지 한 9,000원대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이미 주가가 충분히 이제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맞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거고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전기를 어딘가에서 생산해서 전기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옮겨주는 송배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제2의 전기차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LS가 가장 대표적이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 그 다음에 업종들이 이제 좀 송배전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차치하고 본다라고 해도 이제 송배전 관련주 업종 내에서 봐도 대한전선이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미 주가가 매수가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이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늘린 이후에 조금씩 탈출해보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제 이 송배전 두 번째는 송배전 관련된 업종이 정답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업종 내에서라고 하면 종목 교체,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고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대한전선만 먼저 놓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바닥 가격이 이제 거의 한 8,400원 정도니까, 지금 가격에서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00원대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리셨다가, 만원대에서 매도하는 이런 작은 박스권을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단가를 낮추어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 한번 구사해
조사해 보시는 거 권해드리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뭐 제가 또 베스트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가팔라 보이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종목을 교체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비중 확대를 한다 하면서 단가를 낮추어서 탈출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제 대한전선 현재 비중을 늘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이제 시세를 잘 받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는 점, 이렇게 두 가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섹터인데 어떻게 차트가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잘 가는 HD 현대일렉트릭 쪽으로 교체 매매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대한전선을 추가 매수하셔서 빠져나오는 전략, 두 가지 시나리오 그려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TYM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봐주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해드린 건데, 농업기계회사죠. 그래서 이제 실적은 좀 뭐 개선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니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23%, 많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정상화될 걸로 보여서 다시 영업이익이 22년도 1220억 나왔는데 올해 다시 1000억대로 오니까 해외 미국 거점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현재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진 않으니까 지금은 저는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주식 보면 차트를 보면 완전히 바닥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전이 한 5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7천 정도 내외 이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7천 사신 가격이네요, 그죠? 7,900원 정도의 매물대인데, 그래서 내가 손절을 가격에 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다 똑같아요. 손절하고 내려오면 사지 말아야 될 때 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반등할 때 매도를 드리겠어요. 매도 의견은 7,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손절선은 4,900원 드려서 반등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손실 많이 좀 만회를 하면서 거의 원금 부근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골고루 이 5개의 종목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이 있는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대한전선이 유상증자 나온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갖고요. 네, 이 부분은 최병훈 전문가님이 진단을 좀 해주세요. 네, 손절하기는 이미 지나서 22,000이니까 반타작 이상이니까 유상증자 받아야 되죠. 뭐 받으면 또 빠지겠죠, 권리락에. 그래도 좀 더 나아지니까 이제 그러면 단가도 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손절할 생각이 없으셔서 그랬으면 지금 가서 유상증자는 그걸 받아서 가도 되는데, 왜 이익이 나기 때문에 뭐 초과 KB로는 좀 나왔고요. 그래서 단가 낮춰서 이제 올해 실적 잘 나올 때 그때 본전 이상에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유증 가격이 한 7,000원대고 지금 청약 신청하는 날이 27일, 2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님 받으시는 게 좀 낫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종목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셔서 더 좋은 종목,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살펴봤습니다.